안녕하세요, 런툴입니다. 저는 한 달에 400km에 가까운 거리를 뛰면서 가끔 투자 이야기, 파이어 이야기도 하는 러닝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본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자전거 덕후, 자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쫄쫄이 입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저 맞고요. 자전거 정말 좋아합니다. 많이 탈 때는 일주일에 500, 600km씩 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더 잘 타고 싶어서 이 무시무시한 고문기구에 앉아서 일주일에 2번씩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이게 제 나이대에서 나올 수가 없는 심박수인데 갑자기 220, 230까지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는 홀터 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이 심전도 기계를 붙이고 다녔고요. 부정맥, 그 중에서도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처럼 격한 자전거 라이딩은 이제 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2024년 6월 첫 번째 러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동안 자전거를 힘들게 타면서 유산소를 해왔어도 이게 달리기는 쓰이는 근육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발바닥에 물집이 아주 난리였고요. 결국에는 뉴발란스나 아식스처럼 저처럼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 맞는 신발, 그리고 CEP라는 아주 비싼 양말을 통해서 해결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온갖 부상을 달고 살았고요. 자, 그렇게 러닝을 시작한 지 5개월 차 2024년 JTBC 마라톤 3시간 49분 서브 4로 골인합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죽어라 자전거를 탄 게 있는데 사실 이렇지 않았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수술 날짜를 잡아왔었고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쉽게 본다면 심장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찢어버리는 수술이고요. 이게 상대적으로는 당연히 개복에 비해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이 심장 부분, 명치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 계속 안 좋고 허트림도 계속 나오고 무엇보다 계속 숨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건 지금까지도 남아있긴 합니다. 없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회복을 하면서 작년 5월이죠. 제주도로 이사하자마자 하프 마라톤에 나갔습니다. 기록은 1시간 41분, 킬로미터당 4분 50초 페이스로 마무리했고요. 회복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렸고 아직도 회복 중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꽤나 장거리 구간에서 5분대를 처음으로 깨봤던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더 높은 기록을 목표로 하고 싶었지만 그 다음 6월부터 10월까지 유럽으로 한 달 살기 겸 장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게 한 달 살기 할 때는 한 달에 100km, 150km도 뛸만 하더라고요. 근데 중반부, 후반부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를 바꾸면서 여행을 할 때는 사실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행할 시간도 없죠. 네, 다 핑계고요. 당연하겠지만 그 무섭다는 초기화가 찾아왔습니다. 여행 전만 해도 거의 조깅 페이스로 뛰었던 게 어느새 고강도 훈련 페이스가 되어버렸고요. 자, 그렇게 인내하면서 10월, 11월 다시 페이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12월에는 350km 정도를 채웠고요. 이번 달 목표는 400km. 지금 딱 절반 지났고 오늘까지 220km 정도 채웠습니다. 자,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 3월이죠. 동아 마라톤에서 싱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직접 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냥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큼 가치 있거나 또 뿌듯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 입장에선 장기 투자나 마라톤이나 완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달리기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열심히 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 열심히의 기준은 최소 1년 동안 한 달에 300km씩 뛰는 거고요.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재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3시간 30분, 재능이 받쳐준다면 3시간 10분, 혹은 서브 3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행 때문에 까먹은 게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100km씩 한 달에 400km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동아 마라톤 이전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10km TT를 뛰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은 10km 기준 41분 20초, 킬로미터당 4분 8초 페이스고요. 5km 기준으로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초반엔 오버 페이스로 뛰었다가 후반부에 내려가는 전형적으로 망한 케이스였고요. 정말 한 3km 정도부터 오늘 좀 바람이 심한데 이거 뭐 데이터 왜곡 아닌가, 그냥 그만둘까, 그냥 딱 5km만 뛸까 고민 엄청 했고요. 아마 10km를 전력으로 달려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짧다고 안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풀코스만큼 또 아주 집약적으로 힘든 게 10km고요. 자, 이런 게 그냥 뭐 빡세게 뛰고 싶어서 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력 질주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확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훈련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LT, 젖산 역치라고 하고요. 10km 기록에 따른 등급과 특징. 뭐 뛰시는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이 10km 40분. 여기에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본인의 목표가 10km 39분대다. 혹은 서브 3다. 라고 3년 이상 말하고 다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 중수급 러너 대부분이 이 구간에 포진해 있음. 수많은 마스터즈 러너들의 무덤. 스스로 좀 튄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2030 러너들이 이 경지를 넘지 못하고 러닝을 접음. 네, 이게 진짜로 맞습니다. 괜히 통곡의 벽이 아니고요. 이 40분대만 넘어도 상위 1%의 경지. 사실상 마스터즈 러너의 꿈. 정말 맞습니다. 저도 정말 울면서 인정하는 문장이고요. 자, 아무튼 이 10km 기록이 왜 중요하냐? 딱 10km 정도만 제대로 뛰어도요. 일단 모든 훈련 페이스의 기초를 세워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대충이라도 풀코스 기록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3시간 8분. 또 이게 사이트마다 공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선 또 3시간 10분, 11분 정도가 뜨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냐, 이 비교적 짧은 거리 10km를 훈련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희망회로라는 걸 신나게 돌려볼 수 있더라. 자, 근데 뭐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제가 원래 회사 다닐 때만 해도요. 시니어급의 매니저인데다가 또 저는 정말 돈에 미친 사람이죠. 돈 정말 사랑하고요. 그래서 또 계속 사업까지 해왔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회사를 퇴근했어도 부업을 또 사업으로 하니까 뭐 새벽까지 맨날 일하고 그러다가 또 야식 먹고 자고, 그런데도 불면증에 불안증에 뭐 아마 그러다가 부정맥도 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아무튼 80km 후반까지도 갔었거든요. 뭐 그런데 그게 지금 67km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기준 67.3까지 내려왔고요. 정말 딱 순수하게 20kg 빠졌습니다. 뺐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제가요, 올해 28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젊게 살고 있습니다. 달리기 정말 좋아요.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어제 올렸었고요. 여기에 달아주신 댓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테크도 좋지만 파이어 후의 삶에 대해서도 다뤄주세요. 한번 골라보시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후리스를 계속 보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유니클로 후리스도 예전에 그 가성비가 아니더라. 그래서 결국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후리스를 산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거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정말 좋고요. 자, 그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밖에 못 나가요. 라는 변명을 통해서 구입한 삼성의 최상급 사운드바 구입 후기.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 됩니다. 네, 진짜 뭐 헬리콥터가 막 집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역시나 바람이 너무 세서 이럴 바엔 어디 좀 다녀올까. 맨날 스카이 스캐너 최저가로 뒤지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또 뭐 매일 운동하고 밥 해먹고 뭐 스님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가끔은 도파민 터지러 갑니다. 요즘 또 제주에서는 한식 뷔페가 아주 유행이고요. 자, 또 이게 제가 제주에서도 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근처에 피자집이 없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 미스터 피자에 피자 뷔페가 있어요. 가끔 그거 먹으러 시내로 상경하는 그런 이야기. 또 핸드폰 요금이 일반 통신사는 한 7, 8만 원 정도 하죠. 그게 또 알뜰폰으로 내려오면 한 달에 2, 3만 원 정도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또 프로모션을 맨날 하거든요. 그런 건 한 달에 100원짜리도 있습니다. 데이터 15기가나 주고요. 그러니까 일반 통신사랑 비교하자면 저랑 와이프랑 둘이 해서 1년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아끼는 거거든요. 뭐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파이어하고 제주에서 사는 시골 사람의 이야기. 아무도 궁금해 하실 것 같진 않긴 한데 뭐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러닝도 찍어서 올려주세요. 마라톤 대회에서 뛰는 건 찍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실력상 카메라를 들고 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제주도에서 가끔 뛸 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한 분은 봐주시겠죠? 네, 진지하게 20대인 저보다 나으신 것 같네요. 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올해 28살이고요. 와, 대회도 아니고 혼뛰해서 저 기록이면 아마 대단하다는 말씀이겠죠. 저는 오늘 그냥 근처 트랙에 가서 혼자 뛰고 왔고요. 이게 혼자 정말 전력 질주를 하면 확실히 외롭고 힘듭니다. 근데 잘 뛰는 사람이 같이 뛰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대회를 나가서 다 같이 뛰거나 그럼 확실히 기록이 더 잘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핑계더라. 제 실력이 정말 서브3였다면 혼뛰 했어도 못해도 39분, 40분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혼뛰 해도 39분, 38분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운동하려고 파이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마라톤 싱글 페이스메이커 가능합니다. 아, 정말 여러모로 반가운 댓글인데요. 일단 첫 번째, 파이어와 운동. 이거는 나중에 꼭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요. 이게 꼭 파이어든, 그러니까 조기 은퇴든 일반적인 은퇴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운동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합니다. 루틴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요. 저도 뭐 꼭 서브3 싱글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은퇴 후에는 운동을 루틴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었고요. 근데 뭐 당연히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뭐 기록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떤 은퇴의 형태든 운동은 꼭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러닝 페이스는 거의 TQ시네요. 이것도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장 최근에 가장 최첨단의 운동 생리학 논문들에 따르면요. 양극화 훈련이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천천히만 뛰거나 혹은 맨날 세게만 뛰거나 혹은 그 중간 강도로만 맨날 뛰는 게 아니라 총 훈련량의 80%는 부담 없는 저강도로 그리고 나머지 20%는 아주 강한 고강도로 그렇게 양극화된 훈련을 진행했을 때 이 기량 향상이 부상이 없으면서도 가장 좋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슈드와 나스닥의 조합 같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게 운동이든 주식 투자든 이렇게 양극화로 가져가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서브3가 코앞에. 네, 아니죠.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만 서브3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러너분들의 말씀에 따르자면요. 완전 초보자인 사람이 10km를 40분대까지 올리는 것보다 이미 40분대에 도달한 사람이 39분, 딱 그 1분 올리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월 최소 300km를 1년 이상 유지해 나가면서 서브3가 가능할지, 제 재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서브3를 달성하고 이어서 세계 6대 마라톤에 하나씩 도전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저는 저번 달에 신스프린트 부상이 살짝 와서 2주간 휴식 중입니다. 이래서 동마 3시간 30분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저도 포인트 훈련, 그러니까 고강도 훈련을 일주일에 2번씩 하다 보니까 항상 부상이 올락말락한 상태고요. 근데 이렇게 부상이 와서 딱 한 달만 쉬어도 거의 뭐 초기화가 돼 버리거든요. 실제 논문들에 따르자면 딱 2주만 쉬어도 VO2max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집니다. 10%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난데 딱 2주면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상이 올 것 같으면 또는 오면 최대한 해당 부위를 쓰지 않는 다른 운동을 찾아서 합니다. 뭐 어떻게든 움직여서 최소한 VO2max가 떨어지는 건 막는 게 좋더라고요.
러닝화 뭐 신으세요? 대회 말고 평소 훈련할 때요. 네, 이것도 전에 베투모에 한번 글로 적긴 했었는데 최근까지는 뉴발란스의 레벨 V4 거의 뭐 이걸로 1200km 정도 달렸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신발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일리지 상관없이 그냥 쭉 달렸고요. 그런데 최근에 후경골이랑 비복근, 가자미근 쪽에 통증이 좀 있길래 혹시 이게 신발 때문인가 해서 이제는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뭐 이 러닝화로도 할 말이 정말 많긴 한데 그냥 일단 기본적인 훈련용 러닝화는 그냥 비싼 거 말고 편한 거 아무거나 신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발볼이 꽤 넓은 편이라서 아식스랑 뉴발란스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기록 보고 내가 더 잘하네 했는데 심박 보고 반성하고 갑니다. 네, 이게 참 저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보통 보시기에 이 10km 전력 질주 치고 심박수가 좀 낮은 게 아닌가 하실 텐데 이게 부정맥 수술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제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뭐 태어났는지 고심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러너 임반님처럼 40대이신데도 190 이상으로 뽑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저처럼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훈련을 더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정도도 저한테는 정말 힘든 수준이긴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뛰시나요? 네, 꼭 미세먼지가 아니라 제주도에 바람이 엄청 세고요. 12월 달부터는 그냥 실내에서만 운동합니다. 저렇게 기록 측정할 때만 야외 트랙에서 뛰고요. VO2max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가민 기준으로 딱 어제 뛰고 나서 56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동마 서브3 주자입니다.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으신 분들이시죠? 하지만 10km는 저도 41분, 42분입니다. 장거리 연습만 잘하시면 싱글 달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 장거리 지구력에 강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서 매주 일요일마다 30km씩 장거리 연습하고 있고요. 저번 주까지 총 3회차 진행했습니다. 아마 동아마라톤 전까지는 앞으로 최소 5번, 6번 정도 진행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마라톤 페이스 혹은 지속주 개념으로 페이스를 더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뛰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제가 보통 밖에서 뛸 때는 그냥 1시간을 뛰든 2시간을 뛰든 아예 이어폰 같은 것도 안 끼고 그냥 뛰거든요. 뭐 이런 거 보고 진짜 미친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많은 것 같습니다. 발소리 들으면서 명상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달리기는 동적 명상이다. 정말 그래서 저도 더 좋아하긴 하고요. 그런데 그건 밖에서 뛸 때 얘기고요. 실내에서 뛸 때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 유튜브 동영상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 놓습니다. 일단 달려라 주원님 영상 좋아하고요. 또 러너 임바님. 정말 뭐랄까요? 연쇄 러닝마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달에 600km, 800km, 많을 때는 1000km까지 뛰시는 분인데 뭐 마일리지도 마일리지인데 영상 업로드 주기가 정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분들과 같이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바로 그저껜가 어젠가 임바님이 제주도에 오셨더라고요. 제주 도민분들은 이 정도 바람은 태풍도 아닌데 왜 안 뛰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초속 10m 정도는 일상이고요. 초속 20m, 시속으로 환산하면 네, 시속 70km 정도죠. 네,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제주도 겨울은 정말 바람이 미쳤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실내 운동하고 있고요. 서브3를 할 수 있었던 나의 100일 훈련, 둥근 혜영님, 제제님, 그리고 빅런님, 또 계속 이어서 서브3에 관련된 영상들, 또 마라톤 TV, 이병도님의 인터뷰 영상도 풀세트로 가지고 있고요. 또 독일에 계신 분이죠. 독한 아재님 영상도 많이 봅니다. 특히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신데 지금 뭐 거의 서브3 직전까지 성장하고 계신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리고 제제님은 제주도에 사시죠. 저도 제주도에 이사 오기 전부터 맨날 보던 분인데 이사 오니까 괜히 더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브3 TV님 시골길에서 맨날 그 들개 강아지들한테 쫓기는 분이시죠. 나중에는 꼭 강아지들과 친해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봤던 영상을 뽑으라면 이겁니다. 이류기 웨이브의 스톤님. 과연 38분 페이서 그룹에는 몇 명이나 따라올까?
라는 영상이고요. 이게 스톤님께서 38분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찍으신 영상인데, 저는 이거 인터벌 할 때마다 항상 틀어놓고 합니다. 거의 뭐 무한 반복하고 있고요. 이 댓글에도 써있죠. 이게 진짜 페이스메이커다. 단순히 앞에 뛰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끔 계속 이끌어주는 거. 네, 저처럼 아주 힘든 고강도로 인터벌 하시는 분들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눈물 납니다. 저는 맨날 인터벌 할 때마다 이거 보면서 울컥울컥 합니다. 자, 뭐 별거 아닌 이야기로 청승맞게 정말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도 이 결론까지 참 길게 왔습니다. 괜찮은 ETF 두세 개 투자하고 나가서 운동해라. 남 신경 쓰지 말고 인생 즐겁게 살아라. 저는 정말 이 말 그대로 살고 있고요. 특히 세 번째, 주식 투자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겁게 달려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중에서도 두 번째, 나가서 운동해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오늘은 진짜로 그냥 순도 100%, 러너로서의 짐투리, 런투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셨다면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런투리였습니다.